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셨습니까? 11월도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한 주가 되는 것 같은데 시장이 최근 녹록치 많은 않은 시장이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쪽은 그나마 양반이죠. 특히나 이제 일부 종목군들은 신고가를 치고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10% 이상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적인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AI 관련된 섹터의 수많은 종목군들, 뭐 2차전지, 뭐 전력, 반도체 할 거 없이 정말로 뭐 종목군들을 망라하지 않고 큰 폭의 하락이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장의 주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도 크지만 반대로 반등할 때도 큰 폭의 반등을 보이지만,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군들은 그냥 하락하고 반등은 약하고 하락하고 반등은 약하고가 연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하고 물타고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달픈 흐름이 이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면 큰 틀에서 제 포트폴리오 안에 뭐 비중은 뭐 알테오젠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코롱 티슈즈는 장기적으로 계속 사 모아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고, 리가캠, 그리고 나머지 반도 제약바이오는 전부 다 매일같이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나머지 뭐 일부 물려있는 종목군들은 비중을 내려오면서 계속 수익 나면은 계속 비중을 줄이고 잘라내고 수익금만큼 쳐내버리면서 좀 가볍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지, 절대로 떨어지는 칼날에 물타기는 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회원님들한테, 그리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손실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걸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데, 또한 동시에 수익 나고 있는 종목군들은 올라오면 팔고 싶죠. 근데 이거를 또 참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희노애락이 항상 다 묻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어려운 구간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과거에 어떠한 이 강세장도 중간중간에 항상 이 조정을 겪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격하게 움직인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벌써 일주일 전이네요. 일주일 전에 누가 이제 쪽지를 보내시더라고요.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어렵게 느끼고 있다. 굉장히 좀 어렵게 느낀다. 내가 스스로 어렵게 느꼈을 때는 굉장히 시장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방송을 한동안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시장의 방향성을 제대로 언급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냐. 사실 여러분들 지금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반도체 좋다는 소리 무지하게 많죠. 그리고 뭐 코스피 5,500 간다, 7,500 간다, 좋은 소리만 가득하죠. 그게 방향성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거는 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구간에 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왜? 불확실성.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그 불확실성의 중심에 시장이 지난주부터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 한 방향을 봤죠.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시장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한 방향을 봤었고, 그 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셧다운이 풀리기만을 모든 투자자는 학수고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셧다운이 풀리고 나서 시장은 변동성을 보이고 폭락을 하고, 다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을 올려놨지만, 결국은 AI 버블이라는 것은 하나의 핑계지, 지금의 시장의 하락은 AI 버블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그냥 증명해버리는 뭐 이벤트였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지금의 시장의 하락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했을까에 대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장을 바라봤을 때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판을 할 수 있는 거죠. AI는 분명히 버블이 아니고 AI로 관련해서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며, 그리고 이놈 뭐 LNI,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가면서 엄청난 연산과 이런 게 확대될 건데, 그 과정 속에 반도체는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하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틀리지 않은 내용이겠죠. 거기에 피지컬 AI로, 로봇으로, 자율주행으로 확대되면 당연히 반도체는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더 좋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빨리 시장에서 반영을 했으면 또 토해내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미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이거를, 지금 다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뭐 지금이라도 던져라, 저는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전에 이미 말을 해놨던 부분이고, 이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으로 이제부터는 시장을 바라볼 겁니다. 역전의 반격의 시간이 머지 않았다. 왜? 시장의 뇌관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는 알 것 같으니까. 그 뇌관이 터지든 안 터지든 간에 터지면 터지는 대로, 네,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안전판을 가지고 있으면 터지면 기회다 생각하고 잘 받아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터져도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 있냐 아니냐의 관점인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규모는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고, 터지면 뭐가 기회를 주냐, CTA 펀드의 이 기계적 매도가 순식간에 크러쉬를 발생을 시키는 일도 있겠죠. 그 크러쉬를 발생을 시키고 국내 27조라는 어마무시한 신용 잔고가 한번 일시적으로 확 떨어지는 그 순간의 찰나를 잘 보고 있으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물타지 않고 추가 매수하지 않고 참아왔던 그 응분을, 네, 응분을 아마도 12월 달에는 반격의 시간이 되지 않겠냐 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같이 하실 분들은 네, 카페 가입하셔서 신규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점점 매수로 시간을 바라봐야 될 구간에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의 하락은, AI 버블은 제가 볼 때는 핑계일 뿐입니다. 핵심은 바로 채권에 있다. 그리고 3호 대출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뭘 고민해야 되는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전략은 비교적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죠. 왜? AI 버블은 핑계다라는 것은, 이 핑계로 시장이 박살을 내버리면 그 핑계로 떨어진 놈이 다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잘 대응하면 되겠죠. 지금 시장은 채권이 이슈가 되고, 이 채권의 도화선을 만든 것도 결국은 AI 발, 네, 3호 대출도 많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픈AI가 중심에 있죠. 말을 하자면 너무 길어서 그냥 중론으로 생략하고, 저주한 제미나이가 3가 너무 잘 나왔고, 소라보다도 그 동영상 만드는 거, 그 소라보다 더 잘 되니까 1극 체제가 무너지고 양극 체제가 됐다라는 거. 핵심은 오픈 AI가 지금 시장에 쌓아놓은 똥이 있죠. 오라클도 오픈 AI IPO 때문에 급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AMD도, 그리고 한국도 어떻게 보면 와가지고 90만 장 내놔라, 우리 할 수 있다, 이래서 다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건 또 이것만 가지고 올라온 건 아니겠지만, 요 둘은 문제는 실적이 안 올라오고, 여기는 이 90만 장 아니어도 실적이 올라왔으니까 꼭 오픈 AI만으로 SK나 삼성이나 올라온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죠. 즉 그간 시장은 1극 체제가 제미나이의 이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우리 제미나이 3.0으로 인해서 1극이 양극으로 가는데 구글은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검색, 유튜브, 그 다음에 칩, 여기에 이 다 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다 하는 거예요. TPU가 있고 데이터 센터가 있으며, 이 검색과 동영상, 그러니까 모델을 활용할 때가 있는 거지. 자기 혼자 돈으로 활용할 때가 있는 거고, 오픈 AI는 현재 모델만 있다. 근데 돈이 없다.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현재 채권 금리가 올라가더라. 이 채권이 여러모로 지금 뇌관이 한두 개가 더 남았다. 이 뇌관이 뭐냐? 결국은 미국 관세,
판결도 하나의 문제가 될 것이고, 여기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관세 판결을 받게 되면 만에 하나, 그러니까 가정을 해보는 거죠. 2천억 달러를 환급을 해주면 또 채권 발행하겠네 뭐 이런 소리 나오는 거고, 일본 21조 엔 200조 장기채 올라갔어요. 그러면 엔저를 빌린 이쪽에 금리도 올라갔겠죠. 원래대로라면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 뭐지? 계속 올라가. 저리로 쓰다가 고리가 돼버렸네. 근데 돈을 더 쓰네.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박살나고 또 박살나고 이 악순환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레버리지의 역습이 일어났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국 시장 보면은 뭐 엔비디아가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추가 하락을 했다가, 우리 윌리엄스 뉴욕 연은 통상 지금 패드의 2인제라고 불리고 파월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말을 하니까, 자기는 지지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일단은 지수를 올려주면서 뭐 0.8%인데 끝이 좋아야 되는데 뒤에 좀 밀리고 마감이 돼서, 또 하락은 큰데 반등은 그렇게 크지 못한 점이 약간 좀 찝찝한 상승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잘 나가고, 네, 제약바이오, 나스닥 바이오텍 신고가고 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일 수 있고, 어찌됐든 마이크론이 2.8%가 올랐으니 SK하이닉스 갭은 들겠구나. 이 정도 흐름에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코스피가 장중 마이너스 4.5%, 그러니까 선물이 4.5%까지 빠졌었는데, 저 추가적으로 이때 저점을 깼을 때 사이드카가 울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좀 올라와 주면서 그나마 좀 반등은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금요일날 시장이 되게 좀 쉽지 않았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단 한 번도 사지 않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찝찝하게 외국인들 3조를 코스피에서 던져버리는, 굉장히 찝찝하게 단 한 번도 사지 않았다. 즉 반등을 하더라도 수급이 바뀌지 않으면 좀 약간 불안한 반등 정도가 월요일날 예상이 된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신용이 전혀 줄지 않아요. 신용이. 그리고 고객의 탁금이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장에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주식을 그만큼 샀구나. 빠지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7, 8조가 당겨서 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반대 매매에 대한 위험성은 분명히 있다.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하면 그때가 보통 기회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선택을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 그러나 결과는 매출 채권 증가 이후로 고점 대비 급락 마감되고, 이러한 시장을 만든 것이 AI 버블일까요? 그리고 구글은 이 와중에 신고가 치고 올라올 때는 더 잘 올라오고, 그런데 오픈 AI 진영의 종목들의 상태는 아주 멘붕이죠. 오라클, AMD 등등.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최근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이 지난 10월달 1차로 190억 달러 규모의 대량의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이 힘이 빠지고, 그 뒤에 누가 숨어 있을까요? 고민해 봐야 되겠죠. 모든 것들은 약한 고리가 먼저 박살나는 건데, 비트코인이 선제적 빠지고 나스닥이 빠지고 한 거라고 봅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은 바로 사모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엔비디아 호시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 방에 박살내버린 리사 쿡 연준 이사의 발언, 네, 시장은 왜 이렇게 놀라고 있는 것인가. 그날 시장이 많이 묻혔지만 FOMC 회의록에서는 사모대출에 대해서 6번인가 10번인가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자를 못 내서 현물로 이자를 내고 있는 이 업체들도 나와버렸죠. 이런 것들 시장에서는, 강세장에서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해, 지금 AI 좋은데 라고 했던 게 시장의 약세로 돌변하니 모든 악재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공포를 주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윌리엄 이사의 발언에 안도하면서 급락하던 시장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금리에 시장이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거죠. 이 모든 것에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채권이죠.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AI 버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발작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모대출에 있는 거죠. AI 버블
아니죠. 근데 오픈 AI 쪽에서는 항상 불안의 요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막 흔들린다. 이럴 때. 자, 아무튼 이런 그 사모 대출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헤지 펀드들과도 다 엮여 있고 거기에 더해서 추세가 약화되니 CTA가 있죠. CTA. 그냥 길게 말 안 할게요. 그냥 알고리즘 매매라고 짧게 말씀드리고 피라미드으로 올렸던 시장이 반대로 떨어질 때도 이 일정 구간이 이탈하게 되면 대량의 매물의 출회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 연준은 블랙아웃에 들어갑니다. 말이 없을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지표에 대해서 솔직히 별로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해요. 왜? 9월달 지표니까 10월달 지표랑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큰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지만은 다음 주 25일날, 그러니까 내일이 24일이니까 화요일 25일 날에 뭐 PPI, 그다음 민간 그 ADP 민간 고용이 좀 나오는데 뭐 일부는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왜? 금리가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금리가 사무대출이나 이런 쪽은 전부 다 싼 금리의 돈을 땡기고 내려가길 바랄 건데 이 와중에 일본은 200조를 풀어버리고 12월이 될지 모르겠으나 관세 대법 판결에 패소한다면 아무튼 이러한 우려감은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 글에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AI 보라이다, 시장의 핑계다, 뇌가는 채권이다. 이런 쪽에서 발작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하나는 놓고 보자. 현금 비중 유지, 즉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AI 버블이 아니라면 빠지면 뭘 집중해야 계좌 역전이 되는지.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최고의 섹터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섹터가 최근에 며칠 만에 반도체화 된 거죠. 그래, 반도체의 낙폭과대가 심화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 기회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동시에 월요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 재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죠. 보통 큰 종목이 분할 재상장을 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합병하고 나서 훅 튀어 올랐죠. 훅 튀어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세를 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어찌됐든 87조에서 이제 56조로 스타트를 끊을 텐데 아침부터 좀 잘 지켜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지켜볼 예정이고요. 보통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못 갔던 거는 이 CDMO를 맡길 때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신약하는 애인데 이 바이오11로 베껴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못했다라는 점이죠. 또한 주말에 이제 뭐 그 중국의 이제 제약 이런 거 90%가 미국에서 중국에서 장악했다 미국에 뭐 이런 기사도 있어가지고 아직 업데이트는 못했는데 그런 내용도 좀 있더라 생각을 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장에 자금이 쏠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바이오는 비만 위주에서 케어젠이 일단 신고가를 만들었죠. 주가의 위치가 좋았으니까. 그리고 인벤티지랩 추가 계약이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장 동시효과 끝나고 좀 매수를 해서 시간에 급등일 때 이제 운 좋게 뭐 한 4%, 4.5% 정도 잘 팔고 좀 나왔는데 또 종가는 또 하락했더라고요. 시장 영향일 수도 있어서 인벤티지랩은 내일 한번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 외 뭐 페프론 올랐다 좀 밀리는데 조정받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큰 종목이니까 결국 알테오젠이 떠난 이 코스닥 시장의 시총 1위가 누가 될 것이냐의 싸움에서 펩트론과 ABL 바이오로 일단은 될 거고 3위가 이제 리가캠이 되겠죠. 혹은 코롱 티슈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좋아해요. 지금 ABL, 코롱, 펩트론 다 좋아합니다. 리가캠도 좋아하고요. 당장 이제 뭐 코롱 티슈진은 저는 계속 홀딩 의견이라 단기적으로는 8만원까지, 그러니까 시계열이 좀 긴다라는 건데 그걸 미리 다 땡겨버릴 수도 있어서 그냥 계속 홀딩이다. 이거는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저도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그 최소 2배 간다라는 것은 코오롱 티슈진이고 안 팔겠다, 계속 가져갈 생각이다 라고 했던 것도 코오롱 티슈진이었습니다. 뭐 D&D 파마텍을 바닥에 사서 뭐 단기간에 뭐 수익 내고 나오긴 했지만 코오롱 티슈진은 없다면 그냥 대충 사놓고 가라. 방법이 없다. 저가가 어딘지
아래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물량은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코롱 티슈 진이었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아직도 그래요. 그냥 제 생각은 TGC 유일한 제품인데 글로벌리하게 요만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보고, 시장은 항상 규모가 중요하다. 10조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비만 시장이 크니까 비만 관련된 수많은 종목이 파생되는 것처럼. 네, 나머지는 다 종목 보면서 할 것 같고요. 또 어제 이제 SPG 언급을 드렸었죠. 아침에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땡겼다라고 생각하고, 3거래 연속 폭등에 단가 지정 예우가 떴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좀 받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엣지 있는 종목군도 좀 움직이는데 모든 건 대응하기는 좀 어렵고, 섹터 내에 우량한 종목군들 보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지금은 또한 두나무, 금요일날, 사실 목요일날 두나무 샀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사서 네이버 올라왔을 때 좀 팔고, 또 떨어지면 추가로 또 더 살 생각이고, 또 금요일도 빠졌을 때 아침에 매수 의견을 드렸던 게 네이버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이제 규제는 통과가 됐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1대3 합병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1조를 버는 회사가 네이버 산하에 들어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기존의 네이버 사업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빠지면 사서 이벤트에 팔아라. 빠지면 사서 이벤트에 팔아라. 지금은 여러분들 전략이 매우 필요합니다. 상승할 때는 주가가 뭐냐, 피라미딩이고 신고가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에서 추세 추종을 한다라는 말도 하죠. 그만큼 모멘텀 터졌을 때 잘 사서 쭉 들고 가는 전략. 신고가 돌파 전 바로 직전 눌림에 들어가서 버티고 기다리는 전략을 봤다면, 지금은 그러한 종목군들이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고점에서 박살이 나면서 점점 하락의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 종목을 볼 때는 최고의 대장주를 어디서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올라올 땐 시장에 돈이 제한되죠. 너도 나도 기관님도 외국인들도 모든 투자자들은 떨어질 때 1부터 100까지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순서가 1위부터 100까지 나눠졌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뭘 사시겠습니까? 모든 종목이 다 떨어졌다면 뭘 사겠습니까? 나한테 그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가 100억에 거래되던 게 한 30억까지 떨어졌고, 뭐 경기도 어디가 그건 20억 하던 게 20억 하던 게 한 2억으로 떨어졌어요. 100억이 30억이고. 그러면 제가 한 15억 있어. 그럼 뭘 살 것 같아요? 그냥 강남의 아파트를 대출 써서 살 것 같습니다. 왜?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경기도에 또 여러 가지 또 경쟁해야 되는 분도 있고, 아무튼 이건 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부시간 원래 자본시장은 그래요. 이게 진리입니다. 또한 제가 과거에 항상 쓰던 좋은 기법이 있죠. 엔벨로프인데요. 통상 엔벨로프는 뭐 영상으로 하나 더 찍을까 하다가 귀찮아가지고, 그런데 엔벨로프는 이격입니다. 이격을 보는 거예요. 20일 이동평균선과의 몇 프로 가격 이격을 말합니다. 통상 엔벨로프는 10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20일 이동평균선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근데 이렇게 이격이 클 때는 이거를 15에서 20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놓으면 되죠. 이격도를. 그럼 21 평선에 15에서 20 사이. 종목마다 다를 거고 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자, 종목분들 좀 볼게요. 일단 엔벨로프로 조금 설정을 좀 해놨는데요. 이렇게 좀 바꿔서
일단 코스닥도 좀 내려오면서 저점을 테스트하는데 일시적으로 좀 붕괴가 되더라도 이 박스권 안에서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1억에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빠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많은 종목이 빠졌을까라고 대변하면 될 것 같아요. 빠지면 뭐 이런 구간에서는 N자니까 N자로 빠지더라도 반등한다. 혹은 지금 구간이 박스권일 수도 있고요. 지수는 사실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고, 코스피에서 제가 이 라인을 말씀드렸죠. 목요일날 올라와서 올라오더라도 맞고 떨어지는 자리다. 좋지 않다. 추가적으로 빠지면 45 이평선 375포인트 3750포인트 언저리가 바닥일 건데, 일시적으로 충격이 온다면 훅 빠져도 아랫꼬리를 강하게 들어 올릴 위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냥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SK 하이닉스부터 종목을 보죠. 금요일날 저도 그 아침에 눌림에서 좀 들어가서 반등에 수익 내고, 일단은 종가에 살까 말까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점을 이탈하고, 저점을 이탈시키면서 강하게 좀 빠졌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실적 반등이 할 거예요. 뭐 3일선 위로, 그러니까 월요일날 3일선 위로 출발하면 5일선까지 반등을 하는데, 5일선이 54만 7천 55만원의 저항을 뚫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일단 관망하고 좀 보고 바닥을 다지는지 흐름을 볼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부터는 좀 엔벨로프로 좀 바꿔서 좀 설정을 해 드리면, 내려왔을 때 이 엔벨로프 구간이 잘 오진 않은데 1년에 꼭 한 번, 두 번씩은 꼭 옵니다. 작년에 한 번 왔죠. 두 번 왔죠. 여기 한 번 왔었지. 올해 설 때 한 번 왔었지. 그러면은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빠지게 되면 이 근처가 오게 되면 일단 잡아봐라. 그때 손실 나와도 우량주를 잡아보는 전략이 낫지 않냐. 두산도 마찬가지로 엔벨로프 하단 한 번씩 오죠.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떨어지면 이 근처에서, 그 대덕전자 기판 쪽에 얘는 좀 세요. 강하구나. 전기도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근데 만약 이격을 좁힌다 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격을 좁힌다 보는 거고, 효성중공업, 전력인프라 무지하게 강한데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죠. 여기서 이격이 좁혀지면 이런 구간들이 얼추 바닥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변압기 종목군들, HD 현대일렉도 있을 수 있고 효성중공업도 있을 수 있고, 얘는 조금 좀 하자가 좀 있는데, 얘도 만약에 반대 매매로 훅 떨어지면 LS일렉까지, 그 다음에 산일전기도 내려오게 되면 이런 구간들이 바닥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대형주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벨로프로 활용할 만한 종목군들 리스트 몇 개만 좀 전달 좀 드렸고, 자, 그 다음에 SPG부터 오늘은 좀 보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상당히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그리고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그간에 다른 로봇주들이 많이 시가총액이 커진 상태에서 금요일날 유진에서 산업 리포트가 하나 또 나줬었는데, 그 영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46,000원이 월봉상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아침에 지지받고 올라간 거예요. 다른 거 없이 의미를 뭐 다른 거 주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저는 종배를 좀 했다가 뭐 운 좋게도 물량을 동시효과에 좀 줄이고 아침에 좀 할 때 일부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추가 매수 해가지고 뭐 판만큼 다시 두 배로 사서, 뭐 여기서 이제 수익은 다 여기서 나왔고, 다시 재돌파할 때 사서, 그러니까 여기죠. 재돌파할 때 사서 팔고, 돌파할 때 사서 팔고, 이렇게 마무리. 그래서 SPG를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좀 했었고, 그 외 뭐 한국 PIM 추세가 좋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상승 추세가 있는 종목 안에서만 돌파로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하죠. 이 약고점 넘기는 구간들 의미 있는 자리에서 좀 들어갔었고, SBB테크는 상한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성따 들어가려고 좀 잡았는데 상한가를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닫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거의 로봇주 안에서 대응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PB 테크도 박스권 돌파하려고 하는데 후발주고 좀 종목의 질이 안 좋아서 그냥 대장주 위주에서만 지금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들 비만 쪽 보면 펩스론이 여기서 돌파를 하고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 동반한 외국인의 570억 수급에 의해서 반등이 돌파가 나왔는데 일단 밀리죠. 3호일선을 어떻게 지지를 해주는지, 5일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일단은 체크하고 좀 봐볼 것 같습니다. D&D 파마텍도 다시 박스권에서 뭐 시간에 반등인데 뛰어서 단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구간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올려와서 여기 돌파하고 갭 뜨고 나서 그 다음날 한번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약간 좀 높은 구간에서 과거 D&D 파마텍과 로보티즈의 패턴이 너무 똑같다. 패턴 형식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좋아 보인다 라는 점. 그 다음에 ABL 바이오는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면 11선에서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롱 티슈진 일단 의미 있는 박스권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좀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 저항 구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65,000원 굉장히 저항이라 여기서 일시적으로 올라간다면 중기적인 물량은 계좌 하나는 털어버려야죠. 이제는 여기서 올라가면 털어버려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안 올라가면 뭐 대충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만약에 코오롱 티슈진이 못 갔을 때 코오롱 생명과학이 혹여나 이 친구도 여기가 지금 돌파 언저리라 혹여나 후발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코오롱 생명과학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어젠이 금요일날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일단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케어젠은 조금 뭐 좋으면서도 항상 불안을 달고 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펩타이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은 회사고 이익률도 50%가 넘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인데, 사실상 이 모든 이 매출은 헤어 필러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펩타이드 기반의 매출은 4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코클로사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 뭐 그 기대감은 돌파로 보지 말고 눌림에서 보고 의미 있는 구간, 그러니까 이 의미 있는 구간이 깨지면 나는 뭐 손절한다, 뭐 이런 기준에서 이런 종목군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략은 투트랙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T 반도체단의 최고의 우량주는 눌림에서 공략을 할 전략을 도모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단기적으로 시장 대비 강한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일라이릴리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 1조 달러를 넘었다 라는 부분들이 시장에는 굉장한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 제약바이오는 쉽게 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할 재상장을 하는데 주가의 위치가 신고가 구간에서 움직이는 거라 뚫어버릴 수도 있나라는 고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과거 여기에서 재상장하고 올랐다가 재돌파하면서 사실 이때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고 올랐다가 뭐 시장 영향에 의해서 그때 빠졌죠. 24년도 말에 뭐 계엄하고 뭐하고 하면서 빠져오고 나서 실적으로 신고가가 나왔는데, 이런 흐름이 또 나오는 거 아닌가 일단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항상 이 대형주가요, 카카오도 그렇고 정지하고 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발작이 좀 나오는지 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시가에서 걸어놨는데 이게 안 사져가지고 추가 매수를 좀 못해서 금요일날 샀던 거는 그냥 한 2%대 뭐 짧게 올라와서 수익 실현해 버리고, 만약에 이 시가를 기준으로 25만원 초반대를 기준으로 떨어지면 매수로 계획을 잡고 보려고 합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은 정말 뭐 종목을 손절하고 뭐 자시고 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떨어지면 어떻게 종목을 사서 어떻게 반격의 시간으로 활용해야 될 시간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 바라보시고 너무 시장 우려하시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발 문제가 언제든지 도화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과도한 레버리지 하지 말고 일정 부분 현금은 남겨놓고
만에 뭐를 한 방에 나왔을 때 이거 이때 잘 대응하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가름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